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3월 28일 시행된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컨설팅이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라인을 잡아드리는 컨텐츠로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나중에 정시 솔루션 초반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담 없이 정보만 얻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컨텐츠 제작에 반영된 댓글은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짜인 4월 17일 23시 59분까지가 기준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총 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댓글을 달아준 모든 학생분들께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거의 다 최상위권 학생들이던데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의대에 올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군 연고대, 나군은 서울대 또는 서성한, 다군은 메디컬이나 극하향지원 이런 식으로 틀이 정해져 있는 반면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보다 전략 면에서는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의 컨설팅 컨텐츠는 5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가 있는 모든 달에 진행할 계획이니까 다음번에는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시작해 볼 텐데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고3 모의고사의 경우 원점수를 토대로 100분위를 아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84점으로 공시되었지만 84점을 받고도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공통 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 선택 과목에서 더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능보다 난이도 대비 등급 컷이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100분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에서 2 정도 100분위가 낮게 측정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수능이었다면 애초에 등급 컷이 더 높았을 것이라서 이렇게 해야 실제에 더 가까운 데이터가 나온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월 모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어와 매체 88점, 미적분 88점, 영어 2등급, 지구과학 45점, 생명과학 50점을 맞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고요. 일반고 내신 1.96, 수시와 정시를 고민 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국수 탐탐 100분위를 98, 98, 99, 95로 잡았는데 말씀드렸듯 실제 성적표보다는 보수적일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적은 1컷에서 2문제를 더 맞췄다면 100분이 99나 100을 기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능이었다면 등급 컷이 80점이 아니라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3월 모의고사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0분이 98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수능과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잡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학생의 경우 전략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연세대학교를 제외했을 때 전부 평균 100분이 97점대가 나오고 있고 다소 불리한 연세대학교조차 100분이 96점대로 합격 안정권입니다. 서울대학교에도 인기가 많은 몇몇 학과를 제외한 많은 학과가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거 저희가 제작한 스카이 가려면 수능 몇 개 틀려야 하나요? 라는 컨텐츠 참고해보시면 아주 여유가 있는 성적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메디컬을 지망하실 경우에도 전 과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의대는 힘들어도 합격할 수 있는 약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중에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에 비해서는 매력의 차이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내신이 1.96이라면 교과 전형으로는 중앙대학교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교과가 좋다면 종합전형으로 훨씬 더 큰 도전이 가능하겠지만 그건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눈을 낮출 수 있다면 수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을 하향으로 쓰면 거의 합격합니다. 특히 이 학생은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할 리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 학생은 정시로는 스카이나 메디컬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비교과를 보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수시로는 합격이 쉬운 성적은 아닙니다. 물론 3월 모의고사 성적도 수능까지 간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기는 하겠죠. 그러니 이번에 너무 운이 좋았던 거라서 수능에서 도저히 같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수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경우 언어와 매체 77점, 미적분 81점, 영어 2등급, 생명과학 45점, 지구과학 40점을 받으셨습니다. 국수탐탐 100분위로 환산해보면 89, 96, 96, 87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국어보다 수학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적, 과탐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차 지원으로도 재미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좋게 말하면 전략을 짜기가 쉽고 나쁘게 말하면 변수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과거 컨텐츠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서성한 적정 성적은 저희의 환산 100분위 성적 기준 92에서 94점이고 91점이 확실하게 넘으면 중경외 시에 떨어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나구는 사실상 고정입니다. 세부 과 선택은 표본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좋지만 나구는 서성한 중에서 고른다 라는 큰 틀은 잡고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 중에서도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한지까지도 판단을 해주고 가는 게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성균관대학교는 누구나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으므로 모두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합격 확률이 서강대학교의 합격 확률보다 더 높다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에 한해서는 한양대학교의 선호도가 서강대학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면 나구는 표본 분석을 통해 무조건 서성한 중 하나를 고른다라는 틀을 잡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군과 다군인데 스카이를 도전해볼지에 따라서 선택이 매우 달라집니다. 현재 성적이 스카이에 합격하기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미련이 남는다면 낮은 과에 스나이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성적대의 학생들은 떨어지더라도 한 장은 연고대에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군에 연대나 고대를 쓰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다군은 무조건 낮춰서 쓰셔야 합니다. 중경외시 컨텐츠에서 100분위 91이 넘으면 중경외시는 안정권이지만 딱 다군 중앙대학교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성균관대학교 학과 몇 개가 다군에 들어왔다고 해도 다군은 하향으로 중앙대학교를 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가군 연고대, 나군 서성한, 다군 극하향 이렇게 구성하거나 가군 중경외시, 나군 서성한, 다군 중앙대학교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성적을 봤을 때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성적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시 솔루션을 진행하는데 학생이 딱 이 정도 성적을 가져왔다면 저는 무조건 후자를 추천해드릴 것 같지만 아직 3월이니까 성적을 더 올려서 스카이에 미련 없이 도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의 경우 언어와 매체 87점, 미적분 85점, 영어 1등급, 물리 31점, 지구과학 50점을 받으셨습니다. 국수탐탐 100분위로 환산해보면 97, 98, 80, 99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보수적으로 97로 잡았고 미적분도 보수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3점짜리를 틀린 건 실수일 확률이 높으니까 100분위 98로 잡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분은 첫 번째 학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점대 후반에 내신을 갖추고 수시, 정시를 고민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첫 번째 학생보다 국어, 수학 성적이 모두 조금씩 낮고 과탐 한 과목의 성적이 낮고 내신은 살짝 더 좋으므로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 간극이 첫 번째 학생보다 조금 더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적분 3점짜리를 틀린 것은 실력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이고 언어와 매체는 1점 차이고 탐구의 경우 사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학생의 수준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조언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을 이렇게만 보시면 가군 연고대 적정, 다군 중앙대학교 하향은 확정입니다. 그리고 물리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면 나군의 서울대학교 도전도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군에서는 서성한을 쓰게 되겠죠. 그러나 수시의 경우 비교과가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시가 수시보다 유리합니다. 대신 수능은 3월 모의고사만
만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수시는 교과 전형으로 조금 낮췄으면 괜찮은 대학에 거의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합격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 목표 대학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인지의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정시를 택할 것 같습니다. 스카이 또는 메디컬이 충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수능 성적이 3월 모의고사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수를 각오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생의 경우 언어와 매체 94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물리 29점, 지구과학 50점을 받으셨습니다. 국수탐탐 100분위로 환산해보면 100, 98, 77, 99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적분의 경우 역시 보수적으로 100분위를 98로 잡았고 언어와 매체는 1등급 컷 플러스 10점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분위 100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이 학생은 당연히 스카이 또는 메디컬을 지망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스카이는 탐구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 성적이 95에서 96점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면 연고대가 적정이고 서울대는 상향입니다. 하지만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100분위 성적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가 보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저희가 측정한 영어 공통 가산점 때문입니다. 스카이의 경우 합격자들이 대부분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때문에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감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학에서는 아무리 등급별로 감점을 부여한다고 해도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즉 점수를 보정해서 밑에 등급에 감점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1등급이나 2등급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그냥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어에서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평균 100분위 100을 초과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최상위권 대학 중에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예과가 있는 지방대학 중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른 학과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면서 의예과만 별도로 탐구를 두 개 모두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역시도 얼마 전까지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다가 이제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반영합니다. 아직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대 제외의 다른 메디컬로 범위를 늘려보자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포함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메디컬은 전부 합격 안정권인데 서울대학교는 합격이 쉽지 않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높은 과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반영하는 메디컬은 그 어디에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경우 압도적인 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수학도 거의 완성되어 있고 영어도 1등급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탐구만 잘 완성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에 탐구 한 과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성적입니다. 저희가 라인을 잡을 때 활용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부터 수원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분교와 이원학 캠퍼스까지 약 50여 개로 조선대학교 대신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천대학교의 예시를 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성적 구조에서는 탐구 과목 반영에 대한 유불리만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면서 이번에 모의 컨설팅 신청자는 아니었지만 수능과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학생분들께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는 수능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성적이 나올 거니까 라인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성적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내 성적 구조로 갈 수 있는 적정 대학 중 어디가 유리한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앞으로 수능과 정시를 준비하는데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과목에 더 집중하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정시 전략을 세울 때 훨씬 수월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 전략의 중요성은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은 연고대 쓰려면 무조건 가군이니까 가군에서 연고대 잡고 나군에서는 서울대가 가능한
비슷한 성적이면 서울대 쓰고, 아니면 서성한 안정, 가구는 쓸 곳이 없다면 버리거나 메디컬, 아니면 중앙대 이하로 극하향,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전략이 너무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컨텐츠를 처음 보신 중위권, 상위권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두셨다가 모의고사 이후에 모의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3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